적폐청산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검찰이 지금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수사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기존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 수사 1부가 하는 이제 수사 파트가 있고요. 그 부분은 다스의 스위스에서 동결된 140억 원이 네. 돌려갈 수 없는 다스로 그것이 풀려가지고 돌려간 예. 거기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LA 총영사인 김재수 씨의 어떤 영향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이 수사가 되고 있고요. 예. 다른 한쪽은 서울 동부지검의 이제 일종의 특별수사팀과 같은 형태인데, 네. 거기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을 조성한 그 경위, 그것이 횡령인지 아니면 회사의 비자금으로 이 돈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조성이 됐고 누구를 위해서 불려졌는지에 관한 수사가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검찰의 수사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SNS에 밝히셨던데 참고 자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다스가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대선 기간 중에 이제 대검 중수부에서의 1차 수사가 있었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정호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하는 2차 수사, 즉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BBK의 진상과 다스의 소유 관계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미국 법원에서는 여러 개의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예. 김경준 씨를 상대로 한 소송들, 다스의 소송, 또 옵셔널 캡털의 소송 등등이 있었는데, 예. 미국 법원의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위스에서 동결된 140억 원이 옵셔널 벤처스의 투자자들, 피해자들에게 돌려가야 될 돈인데, 예. 엄하게도, 엉뚱하게도 다스로 돌려가는 그 과정이 사기성 송금이고 사기성 이체라는, 따라서 그것은 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어떤 행위였다라는 판단이 이미 미국 법원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 1부에 수사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수사가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의혹이 규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수사하는 두 트랙의 네. 수사 주체들이 있는데, 이 검사들이 눈 감고 귀 막지 않는 이상은 저는 진상의 거의 7, 8할은 지금 규명이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다스의 전직 회계를 담당했던 예. 팀장과 또 오늘은 아마 총무차장이 이제 소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상은 씨가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 1, 2월 정도면은 네.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는 저는 간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 제출하신 자료가 의혹을 밝힐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 사건은 미국 법원이 참 창피한 일인데요. 네. 한국 검찰이 2007년에 수사한 내용들은 별로 믿을 바가 못 된다라는 것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네.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본인들이 했던 수사, 같은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예. 기관으로서는 같은 기관이죠. 그래서 예. 그 수사에 대한 일종의 반성적 회고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제가 낸 제 자료는 그냥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만 어떻든 미국 법원의 판단, 미국 법이나 한국 법이나 증거 법칙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검사들이 한번 봐주신다면 저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꼭 다스 건이 아니더라도요. 이 때문에 적폐청산 수사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군사이버사령부 관련된 김관진 전 장관의 이제 석방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김태효 비서관도 있었고요. 그런 비서관의 이제 영장 기각 문제인데 제가 아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의 수사 패턴이나 그 수사 의지는 아마도 그런 것 영장 기각이라든지 구속적 부심 석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정말로 끈질기게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진상이 전 밝혀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법부가 적폐들을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다. 일부에선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적폐 옹호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김혜영 진행자께서 아주 예민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많은 SNS상에 많은 비판 글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틀림없고요. 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부분의 영장 기각에서 사유로 삼은 살펴볼 여지라는 거, 과연 이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한다 이런데 이 살펴볼 여지가 올해야 가장 또 핫한 용어가 됐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법부가 지금 과도기라고 보여집니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직 저는 정착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사법부 내에 이제 사법개혁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러저런 판단에 대해서 제가 사법부 독립 침해 그런 또 반발도 있으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사건과 저 사건의 기준들이 저는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만 안봉근 씨가 받아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그 특활비와 조현선 전 장관이 받은 특활비가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계시긴 하군요. 국민의 많은 지적이고 공감합니다. 이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시죠.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전 대통령이 검찰 포트라인에 설 가능성은 100%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최측근이신데. 근데 그분이 현상에 이제 팔이 안으로 굽고 그분의 바램을 말씀하신 건데, 세상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 증거가 있는 것이고, 보는 눈이 있는 거고, 다스에 관해서는 아마도, 정말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결대로만 수사하면, 이 부분은 빠져나가기 전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더라도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무혐의를 위한 소환은 통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무혐의를 위해서 굳이 소환까지 하겠느냐 제가 무슨 이건 정보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수사에 ABC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 1년, 2년 안에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권 내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에 진행될 적폐청산 어떻게 추진돼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 지금 각 부처에서 일종의 기초 조사를 했고 수사 의뢰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한 수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적폐청산의 기초 작업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선 그리고 조직 문화, 공무원들이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 이탈해가지고 결국은 상당 부분 해야 될 얘기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가능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어떤 조직문화 개선까지 또 사회 전반적인 풍토의 개선까지 저는 있어야지 적폐청산이 마무리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작업들은 1년 내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적폐청산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보수 정권만 타깃으로 한다는 말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로감은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는데요. 네. 국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여전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작업이고요. 예. 저는 뭐 일부 야당의 일종의 정치적 슬로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피로감을 프레임으로 해석하시는군요. 네, 박근혜 정부의 한일 간 위안부 이면 합의 문제가 드러났고요. 네네. 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지시가 논란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 통치액인을 주장하시겠는데 네. 참 놀라운 것은 그 이면 합의를 숨긴 거에서 나가서 국민들에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것은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던 거고요. 또 통일부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조차도 안 됐고 대통령의 행위는 다 문서로서 해야 되는데 예. 문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다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폐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적폐청산에 대한 심판 여론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정치적으로 뭐 효과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재단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요. 네. 그 말씀이야말로 적폐청산이 정책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네. 대답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지금 통합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당 모두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거든요. 중도 통합 신당이 만약에 출범을 한다면 적폐청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르겠습니다. 바른정당이야말로 이제 뿌리는 자유한국당과 같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다 자유한국당과 한 솥밥을 먹었던 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적폐와 관련해서는. 네. 국민의당은 그래서 비걱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절반 정도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하고 절반은 거기다 이의를 지금 달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예. 사실은 작년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촛불 전국이 시작될 때 네. 거의 제일 먼저 나왔던 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수미일관 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입장이 조금 바뀌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내일이면 우리나라가 사형집행 중단한 지 20년이 되는 예. 날입니다. 이 가톨릭교회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이렇게 한결같이 주장을 해왔는데 매번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떻게 좀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회 이제 풍토를 어떻게 만들어나가는 과정의 이제 저는 일환이라고 보는데요. 예. 생명권 존중의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형제 폐지는 전 찬성을 하고요. 네. 글쎄요. 이 사형제 폐지 문제도, 근본적인 법 철학적인 어떤 기저에 예.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통과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많은 뜻과 힘이 모여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 싶습니다. 전반이 인간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들이 예. 훨씬 더 묵직하고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좀 뭐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신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